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건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중개업을 해야 되잖아요. 중개업 한다 그러면 일단은 국토계획법을 모르면 땅은 아예 안 됩니다. 국토계획법 모르면 토지가 아예 안 되고, 건축법을 모르면 건축물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이 국토계획법하고 건축법입니다. 그 두 개 보면 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국토계획법하고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배우는데,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법은 전부 다 도시계획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건축법은 물론 건축에 관한 법인데, 그 278페이지 봐보세요. 그 체계 잡기가 있는데, 건축법은 사실 체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위를 알고 위를 알아야 밑에 연결이 돼서 밑에를 이해하는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건축법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전부 다 각각 분리되는 거예요. 먼저 하고 늦게 하고 사실 그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일단은 건축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는 좀 보고 갑시다. 건축법 제1장에서는 총설 파트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배웁니다. 용어 파트는 중요하고요. 용어가 잘 나오니까. 두 번째 제2장에서 건축물로 건축에 관한 사인데, 건축에서는 주로 뭘 배우냐 그러면 건축 허가와 관련된 내용들, 배우고, 제3장이 대지하고 도로에 관한 사입니다. 대지하고 도로에서 무슨 내용들이 나온가 하면, 일단은 대지는 건축하는 땅을 대지라고 하는데 먼저 대지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 나무 심읍시다. 적용이 간혹가다 나오고, 또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공개된 오픈된 공지 휴게소입니다. 공개공지 배우고, 그리고 도로의 개념을 배우고, 도로에서 건축선이 뭔가 이거를 배울 거예요. 제4장이 건축물의 구조, 그리고 건축물의 재료, 그리고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사항인데, 4장 공부할 때는 한 기도를 10초 하고, 이번 시험에 안 나오고 내년에 2개 나와라, 그걸 기도를 해야 돼요. 구조, 재료, 설비는 내용들이 이해한 것들은 전부 다 암기를 해야 하는데 자질자질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 문제 나오면 솔직히 대비하기가 힘들어요. 이번에 나오지 말고 내년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5장이 지역지구입니다. 지역지구인데, 이 지역지구는 국토계획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이 끝나면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용도 지역은 알아야 돼요. 지역이 몇 개 있습니까? 21개. 이건 알아야 돼요. 지구는 알면 좋은 거고 어차피 또 할 거. 지구는 특보, 하, 재, 경, 고, 개, 복지. 옛날에는 지역지구에 대한 모든 규정이 국토계획법이 아니고 건축법에 다 있었는데, 지금 한 반은 건축법이 있고 반은 국토계획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지구 안에 건축물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걸 배우냐 그러면, 건폐율, 우리가 앞전에 건폐율 했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건폐율, 용적률 개념은 건축법이 있고 기준은 국토계획법에 넘어가 있어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그러면 대지 면적은, 건축 면적은,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해가지고, 첫 번째 면적 산정하는 방법 배워야 되고, 또 건축물의 층수 산정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또 건축물 높이입니다. 높이. 우리나라 건축 높이가 어떻게 제한되는가, 이런 내용도 배워야 되고 좀 많아요. 이거 말고도 내용이 많은데 그냥 줄여가지고 기타라 갑시다.
기타에서는 뭐가 있냐 그러면 뭔가 색다른 건물을 짓는 게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특별 건축구역이다. 이런 제도가 있고 또 건축협정이다. 이런 제도도 있고 또 이행강제금 이런 제도도 있고 뭐 건축 분쟁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 공부하는데요. 건축법은 1장 청설하고 2장 건축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건축법이 몇 문제 나오냐 그러면 7문제 나옵니다. 건축법 7문제 나오고 열심히 하면은 몇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까 하면 5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강의할 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지. 근데 있는 그대로 전달하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대로 전달을 하니까 무슨 현상이 나오냐 그러면 건축법 7문제 나오는데요. 이 건축법은 단순 암기 성격이 강하거든요. 조금만 암기하면은 5문제를 맞춥니다. 이렇게 하다가 28회, 29회부터 갑자기 건축법이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한나라에 책에 없는 문제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수면 위에 건축합니까? 근데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그 수면 위에 건축을 강의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걸 안 내면 100이면 100 다 합격하니까 떨어뜨리려고 그런 내용들 출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상한 데서만 골라내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 안 내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5문제가 아니고 3문제 맞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건축법을 3문제를 합시다. 3문제 써주니까 건축법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3문제밖에 안 나온다면서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그럼 제가 그분에 반문하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 건축법 공부 안 하고 합격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 시간 다른 거 더 하면 대안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 자격증 따서 뭐 하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중개업 하는 것은 지금 나가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죠. 합격하면 하겠습니까? 하죠. 왜? 아는 게 있으니까. 배웠잖아요. 1년 동안. 그럼 여기서 강의에서 배운 걸 기초로 해서 나가서 업을 해야 되는데 뭘 배웠냐 이런 얘기요. 물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몰라도 그냥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손님이 와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파트. 아파트는 손님이 물건 분석 다 해가지고 와요. 그 지역 분석도 다 하고 물건 분석 다 하고 향 분석 다 하고 인터넷 다 뜨니까 그렇게 해서니까 아파트는 굳이 설명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면 이 물건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건물은 저렇게 생겼대요? 옆으로 뭐 꺾이던데 왜 저렇게 생겼답니까?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은 해야지. 근데 그런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다 배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건축법 공부 안 한다고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저도 거짓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축 7문제 나오는데 조금만 하면은요 5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건축법 공부를 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되니까. 국토계획법 건축법 모르면 중개사 자격증 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좌우지간 공법을 모르면 뭐가 문제냐. 설명 못해요. 설명을. 물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물건 설명 못하는데 무슨 수로 계약을 쓴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격했다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1장, 2장이 보통 평범하게 나온다 그러면 3문제에서 4문제가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장이 중요하고 대지 도로가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까지 봐야 되고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나온 내용은 무조건 다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타겟은 1, 2하고 5장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은 5문제지만 3문제만 맞추면 합격합니다. 건축법이 다른 것보다 공부하기 쉽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내용이 연결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까지 내용이 다 끊겨요. 연결된 거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훨씬 쉬워요. 오늘은 하루 해서 건축법을 맞추는데요. 자, 책을 보면 책 280페이지입니다. 책 280페이지 1번 법 제정 목적은 출제 안 됩니다.
X입니다. X 딱 했더니 18의 시험에 나오대요. 근데 누구든지 웃으면서 다 맞추는 거예요. 공법이 전부 다 공법은 규제법인데 규제를 왜 합니까? 규제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토를 효율적 이용. 공법은 전부 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니까 부동산법이니까 부동산에다 규제를 해서 국토를 효율적 이용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살자.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법이 공공복리 증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몰라도 맞춰요. 영어에서는 5번 주요 구조만 적고 합시다. 주요 구조본. 주요 구조본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 다만 사익기둥, 치하층 바닥, 작은보, 차양, 어객이다.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의외로 출제가 돼요. 주요 구조부 그러면 글자 그대로 건축물에 있어서 구조상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이 침해를 받게 되면 건물 안전에 영향을 주고 건물 안전에 영향을 주면 사람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종류는 내력벽, 기둥, 바닥, 포, 지붕틀, 주, 계단. 암기합시다. 다만 반대말이 내력벽 반대는 원래 피내력벽인데 이거 법에는 피내력벽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없고 기둥 반대가 사익기둥. 내력벽 그러면 건물에 힘을 받는 건물을 지탱하는 벽. 기둥 건물을 지탱하는데 사익기둥은 힘받는 기둥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닥 그러면 주요 거지만 최하층 바닥. 최하층 밑바닥은 밑으로 꺼질 염려가 없으니까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는 얘기고 포 그러면 기둥과 기둥 여기 있는 이쪽 기둥 여기 있는 이쪽 기둥 위에 이게 뭡니까 이게 반자입니다. 반자 뜯어내면 천장이 나오게 돼요. 천장에 보면 기둥 쫙 연결 잡고 있는 그 부분 우리가 포 그럽니다. 포. 작은 보는 아니고 지붕틀 주계단은 주요 구조지만 차양 어개 계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 안에 있고 답도 그 안에 있으니까 내력벽, 기둥, 바닥, 포, 지붕틀, 주계단. 다만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어개 계단 주요 구조가 아니다. 아주 단순하니까 암기 좀 하시고요. 암기하기 어렵다 그러면 뭐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러면 우리가 잘 살아요? 위가 잘 살아요? 위쪽이 잘 삽니까? 충격이네. 이게 아래고 이게 위면 이 꺼놓으면 어디가 잘 살아요? 아래가 무슨 위는 위요. 응? 여기가 위입니까? 밑. 야, 위 아래 물어봤더니 밑 그러고 말하네요. 성격이 좀 특이한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옷이 떨어져서 못 입습니까? 식상에서 버립니까? 식상에서 버리잖아요. 얘들은요 없어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어쩐다고 바지 모아가지고 바지 모아서 보내준다 해가지고 바지 보내주기 그래요. 바지 보내주기 하다 안 되면 그렇게 남겨야 돼요. 바지 보내주기. 파는 뭐겠습니까? 바닥이고 지는 지붕틀이고 보는 포 내력벽 주는 뭡니까? 주계단. 기는 뭡니까? 기둥. 안 되면 그렇게라도 남겨야 돼요. 또 의외로 출제가 되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네 그러면 내력벽 힘받는 벽 건물을 지탱하는 벽 힘받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내용 지금 할 게 아니고요. 옆에 3번 건축법 적용 범위입니다. 자, 건축법은 무엇에다 적용할 것인가? 건축물, 대지, 건축 설비 일정한 공작물인데 1번 건축물은 출제가 잘 돼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 공점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건축물의 개념인데 우리가 국토계획법 시간에 개발 행위 그러면 개발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개발? 지구 단위. 개발 행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건물 토토토.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정치.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개발하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 개발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왜 그러죠? 왜 그러면 원래 공법 시간은 왜 그러면 안 되는데 공법은 왜 그러면 이건 공법은 이해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지 말고 국민 여러분 개발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그러지 말고 개발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뭘 하지 말라고 개발행위 어떤 행위가 개발행위입니까? 그걸 알려주고 하지 마라 그래야지. 국가가 알려줍니다. 개발행위다.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행위입니다. 그럼 국민이 뭐라 그래요? 건축물이 뭡니까 물어봐야지. 건축물이 뭡니까 물어보면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간에 설명합니다. 건축은 뭡니까? 건축이란 건축법에서 설명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요.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가 개발행위입니다. 국민이 뭐라고요? 공작물이 뭡니까?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시간에 설명해야 하네요. 하죠. 공작물이란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제작한 모든 시설물하고요. 공작물.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들었다. 이걸 보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공작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공작물이다. 무엇에다? 부동산에다.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든 건 공작물이다. 개발행위니까 하지 마세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땅. 사람이 전봇대 하나 심어놓습니다. 뭡니까? 공작물입니다. 하지 마세요. 개발행위니까.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놓고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놓고 사람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들어놨으니까 전부 다 뭐라고요? 공작물인데 건축물이란 이 공작물 중에서 얘는 기둥만 있죠. 지붕하고 기둥이 있습니다. 지붕하고 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과 기둥 이렇게 지붕과 벽 이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그것만 별도로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든가 지붕과 벽이 있는 거 이걸 보고 건축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공작물의 일부죠. 공작물의 일부가 뭐라고요? 건축물. 근데 굳이 이렇게 건축물이라고 따로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까? 왜 구분하냐 그러면 건축물이면 지금 우리는 건축법이죠. 건축물이면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적용 대상이 된다 그 말은 건축법의 규제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법 적용하지만 이건 어쩐다고 적용을 안 한다. 이것들은 건축법 적용하지만 이건 어쩐다고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다. 건축법은 무엇에다가 적용을 할 것이냐? 무엇에다? 건축물에다. 그럼 건축물의 개념을 잡아줘야죠. 그래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지붕과 벽이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 그러면 대문이나 담장이 나옵니다. 대문 또는 담장 이게 나요. 대문 또는 담장. 두 번째 건축물이요. 지하 또는 고가의 공점을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이것은 우리가 아침에 올 때 지하철 타고 점포역 우리 7번 출구로 나오는데 보게 되면 7번 출구 딱 들어가게 되면 뭐가 먼저 보입니까? 빵집 있죠. 빵집. 그 빵이 싼데 별로 손님 없더라고요. 아니 맛 있어요. 제가 몇 번 사다 먹어봤는데 맛은 있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왠지 모르게 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분 혼자 좀 불쌍히 앉아있던데 많이 좀 팔아줘 그러세요. 제가 아침 안 먹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서 갖다 줘도 괜찮아요. 그 지하도 그 자체는 뭡니까? 공작물인데 거기 뭐가 있다고요? 빵집. 이걸 뭡니까? 점포. 그 부분은 건축물이요. 무슨 얘기냐? 지하도 자체는 건축법 적용을 안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그 부분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시험에 의외로 잘 나와요. 지하의 점포는 건축물이 아니다. 아니 뭐가 아닙니까? 지하도 자체는 건축물이 아니지만 점포는 건축물이다 그래야죠. 세 번째 보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데 대통령령에서는 정해놓은 게 별도로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건축물 개념이고 살짝 넘겨봐요. 살짝 넘기면 282페이지 2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그 말은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분명히 건축물인데 건축법 적용을 안 하겠다. 분명히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으니까 어쩐다고요? 건축물 맞는데 건축법을 적용을 안 한다. 건축법을 폐지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출제가 잘 되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첫 글자 따서 문, 철, 고, 컨, 수 그럽니다. 문, 철, 고, 컨, 수. 문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간단하게 문화재,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두 번째 철 그러면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철길 안에 있는 첫 번째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 위아래 가로지는 보행시설,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 급유, 급탄시설, 플랫폼. 대충 읽어보면 돼요. 시험 문제가 철도 관련 시설이 아닌 것은 그런 문제 안 나오니까 몇 번 읽어보면 되고 그럼 뭡니까?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한 창고인데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장 용도를 쓰는 대지 안에 쓰면서 이동이 쉬운 거에 한한다. 근데 컨테이너 박스가 어디에 쓴다고? 공장 안에 있으면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거는 적용을 안 합니다. 수 그러면 하청교육내 수, 문, 저, 작실 단순 암기 문, 철, 고, 컨, 수. 문화재 두 번째 철도 관련 시설,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진수시설, 네 번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한 창고 공장 안에 있으면 된다. 다섯 번째 수, 문, 조, 작실 암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물하고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건축물 출제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281페이지 대지인데 대지가 뭡니까 하면 건축하는 땅을 보고 대지합니다. 땅 그러면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건축 안 하는 땅 토지, 건축하는 땅 대지. 건축 안 하는 땅은 토지. 건축하는 땅은 대지라고 해요. 대지. 건축하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지란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대지는 거의 출제 안 돼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고 대지가 뭡니까 하면 건축법 용어에서 말하는 대지를 뭡니까 하면 대지의 범위입니다. 대지의 범위. 대지의 범위란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대지랄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대지냐? 우리는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하면 건축 면적이 나옵니다.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 하면 건축 면적. 대지 면적이 몇 평이냐면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 건폐율이 몇 프로면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러면 건축 면적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옵니까 하면 20평이 나오는데 자, 역으로 생각하면 자, 내가 20평 되는 건물을 건축하려면 땅이 몇 평이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죠. 내가 20평 되는 건물을 건축하자 그러면 땅이 몇 평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건폐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얼마까지 지어라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이게 20%다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0평이 있어야 되는데 100평. 그럼 이 100평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원칙은입니다. 원칙은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이게 하나의 필지죠. 하나의 필지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의 대지다.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다. 이게 100평이다 그러면 여기에다 좀 된다고? 여기에다 이렇게 20평 지으면 된다 이런 얘기요. 근데 가서 봤더니 이게 100평인데 이런 100평짜리 땅은 없고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다 이렇게. 근데 100평인데 땅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100평을 찾았는데 100평이 없으니까 이만큼 해서 이렇게 더하니까 이거 다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100평이 돼요. 여기에다 이렇게 20평을 지으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요. 무슨 얘기? 이것은 필지가 몇 개라고요? 8개. 8개. 둘 이상이죠. 둘 이상 되는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8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봤다. 필지는 몇 개라고요? 8개. 대지는 몇 개요? 하나. 대지의 범위는 이 8개 필지를 더하는 게 이게 하나의 대지다 이런 얘기요. 100평짜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근처는 100평 없고 전부 다 막 이렇게 7,000평, 5,000평 이런 땅만 있더라. 100평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자 이만큼 100평 여기니까 이 정도 하면 100평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20평 지으면 안 될까 이런 얘기예요. 이 토지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죠. 일부. 한 토지의 일부만 가지고 일부입니다.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다 이런 경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원칙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라는 거예요. 대지가 뭐라고요?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의 대지를 할 거냐. 이 대지의 범위. 원칙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합격하고 여러분이 중개업할 때는 건물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건물은 의뢰인이 말하는 건물을 찾아가지고 중개를 해야 돼요. 땅 찾아주세요. 건물을 찾을 때는 그 사람이 있는 건물, 세상에 있는 건물 찾지 없는 건물 안 찾아. 땅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이 없는 땅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건물은 찾아서 중개하는 것이고 땅은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땅은 만들어 중개. 어떻게 만듭니까? 100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땅은 거의 드물어요. 어쩐다고? 합하든가 어쩌든가 나누든가 그렇게 해서 중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때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대지입니다. 대지.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일단 대지란 건축하는 땅을 대지라고 하는데 건축법에서 말하는 용어의 대지는 대지의 범위였다. 원칙은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인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출제 가능성 없으니 넘어갑시다 이제. 그럼 이제 283페이지 건축법 적용 대상형입니다. 자, 건축법 무엇에다? 건축물에다 건축법 적용한다. 대지에다 적용한다. 거기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건축물의 건축행위입니다. 건축. 그러면 건축이 뭡니까?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행위를 우리는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축을 하지 마라. 건축. 그러면 건축이 뭐다라는 국가는 알려줘야 되니까 건축이 뭡니까? 첫 번째 신축. 건물이 없는 데제 건물을 처음 짓는 것. 부속 건물이 있는 데제 새로 주된 건물을 짓는 것. 증축.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면적, 층수, 높이 늘리는 것. 개축. 기존 건물의 전부 일부를 해체하고 맺고 그 대지의 정정 규모. 정정과 같은 규모 범위니까 같거나 작거나요. 재축 건축물의 천재지변 재료 멸실 체크합시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멸실되고 그 대지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 다음 요건 모두 갖춘다. 그 말은 같거나 작거나. 이점. 주요 고집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전 그러면 들어 옮기는 게 이전이죠. 이전부터 갑시다. 이전부터. 자, 이렇게 하나의 대지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전이란 자, 옆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뭐 이게 이전이죠. 간단하게. 근데
건축법 말하는 이전이 되려면 첫 번째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를 뭐 하지 말 것? 해체하지 말고 주요 구조부 손대지 말고. 두 번째 어디서 옮긴다? 같은 대지, 동일 대지 안에서 옮겨야 된다. 주요 구조부를 만일에 해체하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면 뭐가 됩니까? 예,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는 안 물어보고 이게 이전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봐요. 이전입니까? 아닙니까? 이전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해체를 했기 때문에 해체했기 때문에. 그럼 이전이 아니면 뭡니까? 이전이 아니면 뭡니까? 이것은 개축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개축이다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전이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이전이 아니다. 왜? 해체했으니까. 두 번째, 자, 이 토지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해체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1번 필지인데 이게 2번 필지 2번 필지에다 이렇게 들어서 옮겨 봅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데지.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것은 이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전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다른 대지가 이런 다른 대지도 있고 3번 이런 다른 대지도 있는 거요. 건물이 없는 2번 필지 건물이 있는 3번 필지 건물이 없는 2번 필지에다 옮겨 놓을 수도 있고 건축물이 있는 이렇게 3번 필지에다 이렇게 옮겨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옮겼다. 이거는 뭐가 되세요? 이 경우는 2번 필지에서 봐야 돼. 2번 필지에서. 없는데 처음 왔죠? 예, 신축입니다. 신축. 3번 필지 있는데 또 있죠. 이거는 증축입니다. 증축. 그래서 다른 대지로 가면 뭐라고요? 신축이나 증축이 뭐가 안 된다? 이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전은 조건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조건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두 번째 조건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된다. 그 이전 출제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축과 재축입니다. 개축과 재축인데 개축이다. 건축주가 자기 건물에 전부든 일부든 건축주가 스스로 해체하는 해체 건물을 해체하고 재축은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해체하고 멸실되고 차이점은 그거요. 공통점은 둘 다 뭐냐? 정전 규모 이하예요. 정전 규모 이하다 그러면 같거나 이하니까 같거나 작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같거나 작거나. 이렇게 하나의 대지에 1층,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1층, 2층이 있는데 1층, 2층인데 자 일부를 해체합시다. 일부 해체했다면 2층만 이렇게 2층만 해체합시다. 2층만 해체하면 1층은 남았겠죠? 해체했으니까 자 1층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요. 이 상태에서 똑같은 범위내에서 다시 이렇게 2층을 합시다. 이거는 뭡니까? 해체하고 정정 규모 안에서 했으니까 해체하고 정정했다 뭐로 가야 돼요? 개축이죠. 개축. 해체하고 정정 같거나 작거나 그러면 개축. 2층을 철거하니까 1층은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겠죠? 남은 상태에서 내 맘이니까 더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2층 3층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예, 이거는 증축이 됩니다. 증축.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1층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제는 전부 자 전부를 해체합시다. 전부를 해체하고 1층 2층 다 없애고 거기에다 이렇게 1층만 합시다. 전부 하고 1층 한다. 이것은 뭡니까? 개축입니다. 개축. 정정규모 이하니까 2층 전부를 철거하고 똑같은 범위로 이렇게 1층 2층을 합시다.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개축입니다. 이것도 개축. 그 다음에 이제 폼이 몇 층 하려고 그래요? 네, 3층. 당연히 3층 하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1층, 2층, 3층을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신축으로 갑니다. 신축. 그러니까 개축이 되려면 커지면 돼야 안 돼요? 커지면 안 돼요, 커지면. 이하여야지, 이하. 같거나 작아야지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초과가 되면 증축도 있고 뭐도 있어요? 신축도 있잖아요. 초과가 되면 이때는 해체나 멸실의 범위가 이게 전부였냐 일부였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전부 해체하고 커지니까 뭐라 그래요? 신축이라고. 일부 해체하고 커지면 뭐라고요? 증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해체라는 말 대신에 멸실합시다. 멸실. 자, 1층, 2층짜리 있는데 2층짜리인데 일부가 멸실됩니다. 2층이 멸실, 2층이 멸실. 1층은 남아있죠. 거기다 똑같이 다시 이렇게 2층 합시다. 이거는 뭡니까? 이제 개라는 말 대신에 그렇지. 이건 뭡니까? 재축. 일부 멸실, 2층이 멸실, 1층은 남아있음. 거기에다 이렇게 2층, 3층 했음. 이거는 뭡니까? 똑같이 얘는 증축입니다. 증축. 이제 전부 이제 전부가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전부 멸실. 그리고 정정규모 이하. 개가 아니고 재죠. 이제 재축. 멸실이 왔으니까 이렇게. 2층짜리 지었다.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축이 됩니다. 이렇게 1층, 2층 전부 멸실되고 정정보다 커졌다. 뭡니까? 마찬가지로 신축 그럽니다. 신축. 그래서 개축과 재축을 갖다 이해해야 돼요. 해체하고 정정규모 이하는 개축, 멸실되고 정정 이하는 재축. 그럼 이제 신축 갑시다. 신축. 건물이 없는 대지에 건물을 처음 짓는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건물이 없는데 처음 지었다 뭡니까? 신축입니다. 신축. 근데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신축. 근데 자 이제는 기존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새로 또 지었다. 이거는 뭡니까?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데 새로 건축물을 지으면 뭡니까? 라고 묻게 되면 출제자는 우리는 대충 말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대충이라고 없는 거야. 글자가 이번에 맞습니까? 축척을 갖다 축적해가지고 척자를 갖다가 뭘 썼다고요? 실수로 적자로 쓰니까 이신청하니까 모두 정답해버리잖아요. 점 하나 빼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말해도 실제 시험에서는 대충 완전 정확하게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새로 지었다. 이 행위는 뭡니까? 내기만 내면 이신청이야 이것은. 그렇게 내면은 기존에 뭐가 있는데 새로 지은 게 뭔데 이 말 해야 돼. 이 말. 기존에 뭐가 있고 새로 지은 게 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 거야. 자 기존에 자 주된 건물 간단하게 뭐가 있었어요? 주택이 100제곱미터 있다. 새로 지었다. 뭘 새로 지었대요? 부소 예를 들어서 창고 100제곱미터 집이 있는데 창고 20제곱미터를 지었다.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주된이 있는데 부속을 지었네. 이거는 뭡니까? 증축. 그래 증축 더 늘어났으니까. 기준은 항상 대지가 기준이지 건물이 기준이 아니요. 이 대지에서 봤을 때 더 늘어났다. 증축. 자 기존에 있는 게 뭐가 있냐? 부속이 있습니다. 부속. 자 20제곱미터 창고. 20제곱은 창고가 있는데 새로 짓는 게 뭐를 지었습니까? 주된을 지었다. 주된 뭐 100제곱미터에 따른 주택을 지었다. 이거를 물어볼 것이냐. 이것은 우리는 신축이 되게 본다고요. 그래서 부속이 있는데 주된을 짓는 것은 신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의 개념이 세 가지가 나오죠. 없는데 처음 지으면 신축. 두 번째 부속이 있는데 주된을 지으면 신축.
세 번째, 전부 철거, 전부 멸실, 종전보다 크게 그러면 신축. 증축은 면적, 높이, 층수 증가하면 증축이 됩니다.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1층, 2층짜리 건물, 1층, 2층짜리 건물을 씁니다. 한 층을 더 올렸습니다. 뭡니까? 증축.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하나의 건물인데 여기다가 건물이 이렇게 2층짜리 건물을 또 지었습니다.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 2층을 또 지었. 뭡니까? 당연히 증축입니다. 증축. 여기에 이렇게 5억 1층짜리입니다.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반을 나눠서 이렇게 1층, 2층 이거 증축입니까? 이게 중개사 8회 시험 문제입니다. 한 층의 중간 부분을 막아서 두 개 층 만든 행위는 증축이냐? 증축이 뭡니까? 면적이든 높이든 층수 등 셋 중에 하나가 늘어나면 증축이요. 면적이나 높이나 층수가 면적이 늘었습니까? 자, 1층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100. 원래는 얼마였는데? 100이었는데 마구는 얼마 됐어요? 200. 면적이 늘어났음. 연면적 늘었음. 높이가 늘었습니까? 아니요. 층수가 늘었습니까? 늘었지. 아, 늘었지. 1층, 2층 됐으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되지. 층수 늘어 이것도 증축이요. 우리는 증축을 왜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내부적인 증축도 있구나 생각해야 돼요. 외부적인 증축도 있지만 내부적인 증축도 있습니다. 늘렸다, 넓혔다, 높였다 그런 말이 나오면 증축 그래야 돼요. 건축에 관한 사항인데 내년 시험에는 건축과 대선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올해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건축과 대선 반드시 나오고 건축 대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틀리라는 게 아니고 맞추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맞추세요. 그러지 틀리라고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결혼했나요? 결혼했나요? 세상은 쉽게 살아요. 쉽게. 했나요? 그럼 무조건 했다지. 했나요? 아니요. 너무 솔직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해도 괜찮아요. 결혼했나요? 아, 여기. 응. 했나요? 당연히 했지. 그럼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래요? 만나는 여자한테 공부 잘했대 못했다 그래요? 공부 못했다고 하면 안 만나요. 이세가 멍청한데 모두 무조건 잘했다요? 공부 잘했습니까? 아주 잘했지. 시험을 본다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 분당 사건인데 대부분 결혼하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나죠. 남편이든 부인이든 잘난 사람이 자꾸 구박하죠. 구박 안 합니까? 저는 집사람도 구박 받고 사는데요. 남편이 부인을 자꾸 구박하는 거예요. 남편은 뭐 공사 다닙니다. 공사 다니니까 공부를 잘했나 봐요. 공부 잘해가지고 똑똑이다 맨날. 나는 복공부 많이 똑똑하다고 맨날 하다가 이 사람이 주택관리사 시험을 봤는데 1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당신 같은 사람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에 그 시험을 누가 합격하냐. 당신은 법대잖아.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여보 어쩌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야 내가 법전공 했으니까 내가 법은 다 하지. 근데 회계가 안 되더라고. 회계가. 그건 내 쪽가가 아니잖아. 중개사 공부하기가 중개사는 죄다 법이요. 주택관리사 가면 민법 해야죠. 회계를 해야죠. 건축 구조 설비해야죠. 도대체 전공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쪽 공부하기가 좀 더 까탈스러워요. 우리는 전부 다 방향 하나만 짝 하는 것이고 회계가 나오니까 내가 그쪽 계열이 아니니까 당연히 거기서 문제가 생겼지. 그러니까 부인이 아 그렇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은 법 전공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뭐가 되냐 그러면 민증번호 알고 아이디 알면 인터넷 들어가면 이게 점수가 나와요. 옛날은 요즘은 진짜 점수가 나요. 점수가 딱 나오다 보니까 들어봐서 남편과 들어갔더니 예, 민법이 27.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회계가 아니고. 그리고 딱 퇴근하니까 부인 눈빛이 이상하더랍니다.
쫙 째려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남편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여보 왜 이랬더니 인간아 법전공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법전공이 민법이 27.5냐? 무슨 얘기요? 그 가정이 평화가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얘기냐? 기본 점수 맞추게 다 줘요. 중개사 시험 본다고 가정에 평화를 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건축과 대수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맞추라고 내지 틀리라고 안 낸다고. 틀리라 그런 것은 자기 막 수면 위에 건축 이런 거 나온다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거. 건축 대수는 반드시 나옵니다. 틀리라가 아니고 누구든지 맞추라니까 이것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대수서입니다. 대수서. 대수서에 뭐가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큰 수서입니다. 큰 수서.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다음 해당 것을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냐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법에서는 첫 번째 뭐 하지 마세요? 건축하지 마세요. 건축하려면 뭐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건축이 뭡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뭐라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알려주고 이런 행위를 건축 행위라고 하니까 이런 행위는 하지 말되 하고 싶은 뭐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두 번째, 국민 여러분 대수선 하지 마세요. 하려면 어쩌세요? 허가를 받으세요. 그럼 국민들이 대수선이 뭡니까? 또 묻겠죠. 그러면 대수선의 개념을 설명을 해야죠. 건축이 크고 건축에 못 미치는 큰 수선이 대수선입니다. 그럼 대수선보다 더 작은 거 뭐라 할까요? 예, 대수선보다 더 작은 거 뭐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말을 안 합니다. 왜? 규제를 안 하니까. 건축을 규제를 하려면 건축이 뭐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법에서 잡아줘야지. 대수선을 갖다 규제를 하려면 대수선이 뭐다라는 걸 개념을 주고 이 행위가 대수선이니까 하지 마라. 하려면 허가받아라. 대수선보다 더 작은 뭡니까? 수선이지 수선. 그것은. 자, 저기 들어오는 문이 있죠. 문. 출입문. 저 출입문이 지금 철문입니까? 철문 아니요? 저 철문을 갖다가 나무로 바꾸면 어쩔까요? 수선을 봐야 될까요? 대수선을 봐야 될까요? 건축 봐야 될까요? 수선 봐야 될까요? 자, 그럼 이제 판단해보자 설명할 테니까. 자, 대수선이란 자 1번 내력벽 증설 해체. 1번 내력벽 뭐라고요? 힘받는 벽. 힘받는 뭐 한다? 증설하거나 해체 또는 내력벽 면적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뭐 한다?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거. 내력벽 증설 해체 또는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입니다. 두 번째 기둥입니다. 기둥을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은 대수선입니다. 세 번째 내력벽 기둥 그다음 뭡니까? 포를 증설했지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 네 번째가 지붕틀이죠. 지붕틀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 다섯 번째 방화죠. 방화벽이나 방화구에 걸린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그러면 대수선이요. 여섯 번째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그러면 대수선이요. 그러면 저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대수선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6가지를 가지고 뭐라 하겠다 그러는 대수선. 이렇게 6가지 행위가 대수선이니까 6가지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고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이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토 면적도 훨씬 넓고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팔아먹고 살죠? 아닙니까? 어떻게 산대요? 땅도 없고 자원도 없고 오로지 뭐 해가지고 머리입니다. 머리.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은 머리가 좋아요.
여기다 이렇게 3층짜리 건물죠. 3층짜리 건물 지어가지고 중간에 계단을 해가지고 몇 세대 살아요? 6세대, 6세대. 그러면 자 평면도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평면도로 옆에서 봤을 때 평면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몇 세대 산다고? 6세대. 6세대면 주차 구역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6개. 그럼 여기다 주차 구역을 갖다가 주차 구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주차구를 6개 합니다. 몇 세대 짓는가에 따라서 구역이 달라진 거 아니고 주차 몇 대 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 방이 달라진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해가지고 세를 주는데 자 101, 201, 자 100일, 200일, 300일 해가지고 하나당 세를 갖다 많이 돼 1억씩 판다. 1억씩 한 개당 1억씩. 그럼 이거 넣으면은 건축에서 넣으면은 월세가 전세가 얼마 들어옵니까? 6억이 6억인데 이거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머리 써가지고 자 1층 평면도 이게 1층 평면도가 지금 이렇게 돼. 이렇게 1층 평면도 이게 101호인데 이렇게 설계를 떠서 허가를 받고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미리 여기에다 지금 여기 수도를 갖다 수도만 화장실 뺄 거 다 그러합니다.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아요. 봤습니까? 이런 거? 안 봤습니까? 준공을 한 다음에 막아가지고 자 여기가 101호고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여기가 102호죠. 102호니까 여기는 103호가 되고 여기가 104호가 돼요. 한 개당 1억 하는 걸 한 개당 얼마요? 7천의 월세를 주는 거예요. 그럼 개당 얼마가 늘었어요? 2천씩. 2천씩인데 몇 개 늘었어요? 6개. 얼마 늘었습니까? 여기 12, 1억이 있죠. 그러면 6억 받을 거 얼마 받아요? 7억 2천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편법을 많이 써요. 그러면 주차장이 애초에 몇 개 있어야 돼요? 12개가 있어요. 12개. 12개 있었는데 12개를 넣을 수가 없는 거 구조가.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전부 다 원래 세입자들은 차 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까? 집은 없어도 차는 다 있어요. 차는. 그럼 여기 들어온 사람들 차는 어떻게 한답니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죠. 도로 밖에다 이러고 다 넣어놓다 보니까 6대가 이러고 더 왔겠죠. 소방차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겨. 이거 막아야지. 이거를 막으려면 뭐라고 볼 것이냐 이런 이 행위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세대수 늘리는 이 행위를 뭐라고 볼 것이냐. 법에서 그걸 규제를 해줘야 막지. 그래서 안 되겠다. 7번 맞는다. 7번. 그래서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다가구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만다 증설의 제수 변경 대수상. 저거 하려면 허가 받으라. 간단하게 하나 막겠다. 이거 막는데 무슨 허가야? 허가 받으려면 어찌 한다고요? 주차 늘려놓고 와봐라 이런 얘기요. 주차 구역을 늘려봐라. 뭐 늘린다? 저거 허가 안 해준다는 얘기요. 이런 얘기고 의정부에서도 한 번 나고 해운대에서는 2번 사단이 나던데요. 요즘은 높은 건물 짓고 이렇게 어핀도 비춰놓고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 사람이 살아요. 해운대 불나니까 건물이 후다닥 다 타버려요. 이 아파트가 뻔히 고층 아파트가 화재 취약해가지고 요즘 벽이 어떻게 탄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파트 벽이 타더라고. 봤습니까? 벽이 어떻게 탄답니까? 요즘 막 불이 콘크리트 태웁니까? 심심하면 새로 짓는 아파트를 가든 빌라를 가든 신축 아파트 가가지고 손으로 폭 찔러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부러지든가 아니면 들어가든가. 선 하면 위험하니까 나무 가지고 한번 파괴해봐. 누가 안 볼 때. 안 볼 때 이렇게 살짝 한번 쑤셔봐. 이렇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쑥 들어간 게 있어요. 외벽을 뭘 해놨어요? 장마지고 그러면 해운대 뭡니까? 벽 떨어져서 뭐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외벽이 콘크리트인 줄 알았더니 전부 다 뭐예요? 스티로폴. 스티로폴 외벽에다 대고 붙여놓고 벽에다 어쩐다고? 뿜칠을 확 하는 거예요. 시멘트 물을 확 뿌려놨다고. 겉보기는 뭐로 보여? 시멘트를 보여주면 그건 스티로폴이었다고. 그러니까 타지. 시멘트가 무슨 수로 탑니까? 이런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인명피해 나오죠. 어쩐다고? 막아야 되겠네. 안 되겠다. 8번 맞는데 8번. 8번 외벽입니다. 외벽. 외벽 마감재로 증설해체 외벽 면적 얼마 이상 30 이상 수준 변경 허가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이게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고 사람 생명에 영향을 준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럼 그거를 규제를 해줘야지 이런 얘기요. 여기 보면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 계단, 경계벽, 외벽이 있는데 봐봐요. 증설해체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설해체는 무조건 뭐라고? 대수선. 수선 변경 숫자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거 있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 내력벽하고 외벽 얼마 이상 30 이상 기둥, 보, 지붕틀은 3개 여기에 방화, 계단, 경계벽은 숫자 나오든가 말든가 무조건마다 대수선 그렇게 해야죠.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가 대해서는 반드시 나옴,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저렇게 알고 나중에 문제 보면 쉬워요. 문제. 저게 문제를 어떻게 문제하고 대입하게 되면 완전 쉬워요. 넘기면 3번 이제 용도 변경인데 용도 변경 저 뒤에서 다시 합니다. 뒤에 나오니까. 4번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인데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은 지금 설명에 맞춰 전혀 도움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다음 주에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적용 대상은 넘깁니다. 2월 달에 합니다. 2월 달에. 거기까지가 1장이 이제 용어에 관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용어에서 첫 번째 뭐 주요 구조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건축물은 알아야죠. 건축물 알아야 되고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거 문철 곡헌수 그런 것도 암기 좀 해야 되고 건축 대수선 개념 반드시 잡아줘야 돼. 그런 게 시험 문제니까. 잠시 쉬고 2장 합시다.